안녕하세요, 김기범 기자입니다. 오늘 주제는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입니다. 로저 페더러를 말할 때 별명이 많이 있죠. 테니스 황제, 마에스트로, 그리고 고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트라는 말은 영어로 Greatest of All Times,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라는 말의 준말인데요. 자, 근데 페더러는 지난 10년간 고트라고 많이 불렸는데 최근 들어서 이 고트라는 말을 붙여도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과연 페더러는 테니스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선수일까요? 사실 이 어려운 질문에 오늘 용감하게 제가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e has done it. It's a perfect 10 for Federer in Basel. 올 시즌만 놓고 봤을 때 시즌 4승째를 거뒀습니다. 올 시즌 4승이 어떤 의미냐? 38살의 백전노장의 선수가 아직까지 투어에서 가장 많은 우승을 하고 있는 그런 선수라는 게 놀랍기도 하고요. 이제 페더러의 어떤 통산 기록들을 살펴보면 당연히 가장 먼저 들 수 있는 건 메이저 대회 20승,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자신의 최전성기였던 2004년부터 2007년까지, 2008년 초까지 이어졌던 237주 연속 세계 랭킹 1위. 이거는 남녀 통틀어 최고 기록이죠. 그리고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전성기 시절에 메이저 대회에 출전을 하면은 무조건 4강 이상을 갔어요. 그 횟수가 몇 번이냐 연속으로 23번 연속으로 메이저 4강 이상 진출한, 이것은 앞으로도 깨지기 어려운 전무후무한 기록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 최근에 추가된 페더러의 대기록은 최고령 세계 랭킹 1위 기록입니다. 37, 작년이었죠. 2018년에 37살의 나이에 세계 랭킹 1위에 올랐는데, 이 역시 앞으로 당분간 나달이나 조코비치가 그때까지 활동하면 모르겠지만 깨지기 힘든 대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본론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대기록을 갖고 있는 페더러지만 최근 어떤 테니스 팬들, 그리고 해외 테니스 게시판 포럼 이런 것들을 보면 페더러가 고트가 아니다, 사실 고트는 페더러가 아니었다, 이런 주장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페더러와 동시대를 뛰고 있는 라이벌들이 페더러 못지않은 업적과 성취를 남기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나달이죠. 라파엘 나달 선수가 메이저 대회 19번째 우승을, 지난번 US 오픈에서 우승하면서 19번째 우승을 했고, 노박 조코비치 역시 16번의 메이저 대회 우승을 올해 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두 선수가 페더러의 모든 기록을 뛰어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런 견해들이 많기 때문에 페더러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볼 수는 없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견해가 있어요. 페더러가 메이저 대회 20승을 하고 그 세계 랭킹 연속 기록을 세웠을 당시에 테니스가 굉장히 약했다. 그때 당시에 선수층이 너무 얇았고 잘하는 선수들이 지금처럼 없었다. 흔히 말하는 위크 에라 이론입니다. 약한 상대들만 상대로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 우승은 나달이나 조코비치가 차지했던 우승들보다 가치가 없다라는 의견이거든요. 이건 상당히 광범위하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광범위하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페더러를 고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고트로 불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메이저 대회 20회 우승 나달과 조코비치가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능가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나달이나 조코비치가 하지 못했던 다른 영역들을 너무나 많이 이룬 선수가 바로 페더러고요. 단순히 어떤 업적뿐만 아니라 아우라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시대를 주름잡은 최고의 선수라는 아우라, 그런 것들이 로저 페더러 선수에게는 여러 가지 지표로 발견되고 있어요. 페더러가 가는 곳마다 굉장히 많은 팬들이 국적을 가리지 않고 응원을 해주는, 일방적인 응원을 펼치는 이런 모습들. 포브스지에서 매년 발표하는 각 종목 통틀어서 가장 최고의 스포츠 브랜드가 누구냐 했을 때 로저 페더러 선수가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나달이나 조코비치가 해내지 못했던 기록이고 앞으로도 해낼 수가 없는 기록 같아요. 이거 단순히 기량만으로, 업적만으로 설명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비유하자면 마치 농구의 마이클 조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던이 사실 조던보다 더 많은 통산 득점을 한 선수 있죠. 앞으로 조던보다 더 많은 NBA 파이널에 진출해서 우승할 수 있는 선수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물론 팬들도 마이클 조던을 능가하는 농구 황제는 앞으로 나오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업적뿐만 아니라 조던이 갖고 있는 종목에서의 위상, 그것이 바로 페더러가 테니스라는 종목에서 세운 위상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페더러는
앞으로 나달과 조코비치라는 자신의 경쟁자들이 어떤 업적을 성취한다 하더라도 이미 이루어놓은 어떤 페더러가 테니스에서 갖고 있는 상징성들 이런 것들을 종합한다면 황제이고 고트로 불릴 수밖에 없다. 그것이 제 의견이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위크 에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제 나름대로의 다른 견해입니다. 페더러의 초창기 시절인 2003년에서 2007년 사이가 이른바 위크 에라로 불립니다.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지적이고요. 실제로 해외 전문가들, 예컨대 스웨덴의 테니스 전설인 매츠 빌랜더 해설위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논쟁을 지지하고 있어요. 자,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나달과 조코비치 그리고 앤디 머리까지 빅4가 함께한 2009-10년부터 2015년 사이까지는 정말 위크 에라의 반대죠. 스트롱 에라라고 볼 수 있어요. 너무나 강력한 전설급 선수들이 한꺼번에 최고 전성기를 같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치고받는 상황에서 우승 횟수를 많이 추가한 조코비치와 나달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 그래서 이 두 선수도 고트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페더러의 가장 최고 전성기였던 22살부터 27살까지 한 5년 정도를 위크 에라로 치부한다는 것에서는 쉽게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요. 2004년에서 2007년 테니스 역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약한 시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마라트 사핀, 레이튼 휴이트, 앤디 로딕, 그리고 다비드 날반디안 이런 선수들이요. 20대 초반에 짧지만 굉장히 강력한 포스를 뿜어냈던 선수들이거든요. 사피는 20살에 US 오픈에서 그 당시에 황제였던 피트 샘프라스를 꺾었고요. 휴이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샘프라스라는 거함을 넘은 선수들이 사핀과 휴이트예요. 이 두 선수의 어떤 한계는 그런 전성기의 기량을 5년, 10년 동안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페더러가 약한 선수들을 상대했다라는 의견은 좀 솔직히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요. 이 선수들이 강력했을 때 사핀과 휴이트가 강력했을 때 페더러는 그들을 이겨냈거든요. 그들을 뛰어넘는 테니스를 선보였기 때문에 그들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설 수 있었다. 또 일부 어떤 네티즌 그리고 실제로 해외 테니스 매니아들은 엘로 레이팅이라는 어떻게 보면 통계 기법을 통해서 페더러의 시대가 위크 에라라고 주장을 합니다. 엘로 레이팅이라는 것이 이제 체스에서 나왔는데요. 어떤 상대 전적, 이 선수의 내가 A라는 선수가 B라는 선수와 붙었을 때 B 선수의 세계 랭킹이나 객관적인 지표가 낮기 때문에 이런 선수를 상대로 이기는 거에 대해서는 엘로 랭킹 지수를 별로 주지 않고 반면에 세계 랭킹이 높고 객관적으로 통계 수치상으로 강한 자에게 이겼을 때 가중치를 부여하는 이런 방식으로 엘로 레이팅이라는 걸 산출하는 것인데요. 근데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만 테니스는 체스와 다르거든요. 이 테니스는 세계 랭킹 1위와 세계 랭킹 2위가 붙었을 때도 굉장히 치열한 승부가 나올 수 있지만요. 그 전에 결승에 올라온 이 선수가 세계 랭킹 1, 2, 3위를 차라리 꺾고 올라온 선수라면 그 당시 이 테니스 선수의 기량은 세계 랭킹 1, 2, 3위와 동급 혹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페더러의 당시 상대들이 랭킹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페더러의 우승은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런 의견에는 절반밖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테니스는 토너먼트 대회이기 때문에요. 더 강한 선수가 올라오는 시스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06년 호주 오픈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인데 그 당시 결승 상대가 바그다티스 선수였거든요. 50위권 정도의 선수였습니다. 1위와 50위가 붙어서 이겼으니까 이거는 엘로 레이팅 산출에 의하면은 가장 가치가 떨어지는 그랜드슬램 우승이에요. 그렇지만 바그다티스의 2006년 1월 호주 오픈 당시의 테니스를 직접 보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4강에서 날반디안, 사실 2006년 날반디안, 호주 오픈의 날반디안은 페더러와 함께 양대 우승 후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직전 해에 2005년 상하이 마스터스컵에서 결승전에서 페더러를 5세트에서 이겼거든요. 그리고 우승 차지한 선수가 바로 날반디안, 천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날반디안 선수가 올라왔다라면 페더러는 굉장히 어려운 호주 오픈 우승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날반디안을 꺾고 올라온 바그다티스를 이겼다고 해서 이 우승이 폄하된다. 저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고요. 토너먼트 대회 우승이 쉬웠다, 어려웠다를 평가하는 정말 제대로 된 잣대는요. 사실 인정합니다. 페더러 선수가 호주 오픈 2006년 1월에 열린 호주 오픈에서 쉬운 우승했던 거 맞아요. 결승전에서. 왜냐하면 그건 바그다티스가 약해서가 아니라요. 바그다티스 선수는 4강전에서 날반디안과 5세트의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올라온 선수였고 페더러는 4강에서 비교적 쉽게 올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의 체력적 차이가 굉장히 극명하게 드러났고 실제로 1세트에 바그다티스가
로저 페더러를 꺾고 1세트를 가져오는 이변을 일으켰지만 2, 3, 4세트에서 무너졌거든요. 이건 제가 봐선 체력적인 변수가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토너먼트 대회에서 페더러 선수가 운이 좋았던 하나의 경우라고 들 수는 있을지언정 결승에 올라온 상대가 약했다. 이런 것들은 그 1대1 스포츠 그리고 토너먼트 스포츠라는 테니스의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어쨌든 간에 위크에라 논쟁은 지금 테니스에서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굉장히 가장 뜨겁게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논쟁입니다. 왜냐하면 나달과 조코비치가 페더러가 지금 잠시 주춤한 틈을 타서 굉장히 치고 올라왔거든요. 이런 논쟁은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고 이 테니스라는 종목의 인기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됩니다. 긍정적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가열된다면 과연 이 논쟁이 생산적인가? 자, 제 결론입니다. 페더러는 고트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고트는 한 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 결론이에요. 펠레와 마라도나 그리고 최근에 잘하는 리오넬 메시 이 세 명의 우열을 쉽게 가릴 수 있으십니까? 펠레랑 마라도나가 누가 더 뛰어난 역사상 누가 더 위대한 선수인가? 답이 없을 거예요. 제 생각엔. 월드컵 우승 횟수로 보자면 펠레. 한 명의 힘, 개인의 힘으로 어떤 팀을 끌어올려서 우승까지 만드는 어떤 그 리딩하는 어떤 능력 마라도나. 그리고 정말 화려한 개인기, 현대 축구의 모든 걸 집약해서 보여주는 화려한 개인기를 보여주는 선수 리오넬 메시. 이 세 명을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각자 위대한 선수는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위대한 선수인가를 논할 때 한 가지 잣대만 적용됐어요. 메이저 대회 우승을 누가 더 많이 했느냐. 자, 페더러가 20회 우승했는데 이제 나달이 치고 올라와서 19회, 20회, 21회를 넘어가고 조코비치 역시 나이가 한 살 더 어리기 때문에 16, 17, 18, 19, 20 이렇게 되면은 메이저 대회 우승을 누가 더 많이 하는 걸로 가장 위대한 선수를 가릴 수 있느냐. 과거 10년 전과 달리 이런 문제 제기가 난센스가 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펠레와 마라도나 20세기 누가 최고의 위대한 축구 선수인가 했을 때 피파가 공동 1위를 선정했잖아요. 이 꼼수긴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더러, 나달, 조코비치는 이제는 페더러가 이제 더 이상 메이저 대회 우승을 한 번이나 할까요? 더 이상 추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나달과 조코비치가 예를 들어서 25번, 30번의 우승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세 명은 각자 다른 특징의 어떤 위대한 선수로 위대한 선수 반열에 올려놔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제 생각이고요. 더 나아가서요. 70년대에 가장 위대한 선수로 꼽혔던 로드 레이버 자, 그랜드슬램, 캘린더 그랜드슬램을 2번이나 했죠. 이 가치가 사실은 피트 샘프라스 시대 때만 해도 크게 조명받지 못했습니다. 이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는 누가 메이저 대회를 몇 번 더 우승하느냐가 위대한 선수의 잣대였어요. 그렇지만 지금 가장 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그랜드슬램입니다. 한 해에 4대 메이저 대회를 한꺼번에 우승하는 그랜드슬램은 페더러도 나달도 조코비치도 지금 못 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치가 다시 재조명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고트의 어떤 리스트에서 이 로드 레이버라는 위대한 선수를 빼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페더러와 나달, 조코비치 이 역시 한동안 뭐 팬들이나 호사가들이 갑론을 박아 버릴 겁니다. 누가 최고다 이렇게 논쟁을 벌일 텐데요. 제 의견은 이 세 명은 페더러, 나달, 조코비치는 한 묶음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 지금 제 의견입니다. 남자 테니스 역사상 최고 황금기를 구가한 이 세 명의 트로이카 체제를 어느 한 명의 1등으로 결정짓기에는 너무나 풍성하고 위대한 시대를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그 가운데 누가 최고냐고요? 그 대답은 시청자 여러분 각각에 달려 있습니다.